맛과 영양 두 가지 다 잡을 윤혜신의 황금 레시피. 겨울이면 자꾸만 생각나는 밥도둑, 조림 반찬. 영양 만점 고등어와 무청의 찰떡궁합. 고등어 무청 조림부터 이맘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시금치 요리. 샐러드 비주얼에 새콤달달한 시금치 겉절이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윤혜신의 정감 있는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재료는 제철 재료가 대부분인데요. 네. 1년 내내 먹는 고등어 조림도 네,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고등어가 늦가을부터 겨울이 제철이거든요. 네. 매콤 칼칼하게 졸여서 또 무청까지 넣어가지고 졸이면요. 국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시금치가 지금 달달하니 제철이거든요. 네. 시금치로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 아하. 네. 시금치는 또 이 겨울철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맛도 영양도 다 챙기는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어 무청 조림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무청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저는 요즘 시장에 가면은 꼭 물을 한 두세 개씩 사요. 일부러. 무청을 먹으려고요. 이 무청은 아, 요즘 김장철 예, 11월부터 12월 정도만 이제 이게 무청이 달려 있고요. 가서 괜히 그냥 물을 두세 개 사가지고요. 네, 이거 무청 시래기 먹으려고 저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무청 시래기를 이제 물을 뚝 떼고선요. 네. 그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한 너무 짧지 않게요. 뭐 6, 7cm 정도 네. 이렇게 뚝뚝 썰어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내과 선생님은 네. 꼭 무청을 먹으라고. 굉장히 좋은 네 채소고요. 이거 사실 시장에 가면은 뚝뚝 무만 가져가고 버리시는 분도 많아요. 세상에. 그럼 저는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걸 막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오. 와서 데쳐놔요. 소금물에 데쳐놨다가 이것도 냉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데쳐야 돼요. 먼저 한번 데쳐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시래기는 말린 거죠? 무청을? 네네. 요거를 이제 데쳐서 말리는 건데 저는 요걸 쓸 건데요. 네. 소금을 한번 주시면요. 지금 이제 넉넉한 물에 저희가 이제 소금을 넣을 거예요. 네. 네. 녹황생 채소는 항상 데칠 때 소금을 넣고 데치면은 또 비타민이 좀 덜 파괴되고요. 네. 색깔도 녹황색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넉넉히 넣고요. 네. 이걸 이제 다 넣을게요. 네.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제 뭐 너무 푹푹 삶지 마시고요. 네, 데칠 정도로만. 근데 이제 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넣었다가 빼시면 안 되고요. 한 그래도 2, 3분은 네, 데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열무 냄새가 또 나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한 2, 3분 정도만 끓여주면은 데치는 거예요. 네, 2, 3분 정도 이제 끓으니까 바글바글 이제 끓기 시작하죠. 네네. 그럼 이제 다 익은 거예요. 여기서 뭐 푹푹 끓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청을 건져가지고요. 야, 네. 생무청이라 데쳤는데도 살아있네요. 네네, 살아있죠. 찬물에다 좀 한번 헹궈줄 거예요. 살아있네. 네. 저는 이 무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생선 없을 때도 이것만 지져 먹기도 해요. 그래도 참 맛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과 선생님이 네. 시래기를 자주 먹으면 병원에 네. 올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 맞아요. 얘기까지 시래기가 인간의 혈관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세미 역할을 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이 섬유질이 그래서 이 섬유소가 우리가 보통은 영양소 6대 영양소, 5대 영양소 그러잖아요. 네. 제7의 영양소래요. 아. 네, 사실 이거 영양가는 별로 없지만 예, 예.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또 시래기라고. 그래서 겨우내 말린 시래기도 많이 드시고요. 생시래기도 네. 이렇게 해서 물이 잠깐 이제 빠지는 동안 다른 걸 준비해 놓을게요. 네. 고등어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오늘의 주인공이 고등어잖아요. 네. 고등어는 요즘 이제 살이 기름이 오르고 맛있을 때예요. 겨울이라. 네, 저는 이제 한 마리만 준비했는데 요걸 손질하는 방법은 물에다가 식초를 한두 큰술 이렇게 부어요. 해산물을 사용할 때는 식초에다가 이렇게 헹구면은요, 네. 비린내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좋은 게 또 연육 작용도 하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을 굳혀가지고요. 네. 네, 좀 살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식초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헹궈주는 거예요, 가볍게. 왜냐면 이제 거기 생선 코너에서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제 집에 와서 식초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이렇게 헹궈주면 살이 이제 탄탄해지면서 비린 맛이 싹 가셔요. 가끔 마트에 네. 뭐 노르웨이 고등어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고등어 이렇게 하나씩 파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냉동. 네, 자반고등어식으로요. 네. 근데 그거는 고등어 조림에 적당치 않죠. 아니요, 괜찮은데 간이 살짝 돼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반만 쓰시면 돼요. 그것도 맛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 보면은 어머님들 홈쇼핑에서 산 거, 시장에서 산 고등어 뭐 이런 것들이 냉동실에 저 깊숙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 끄집어내세요. 아. 그리고 시장에 가서 무청만 사오셔서 아하, 예, 예. 오늘 다 이제 조림을 해서 먹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양념? 네. 양념 조림의 꽃이죠. 또 이제 우리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또 양념이 맛없으면 네,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까처럼 여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다. 네,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네. 까나리 액젓. 네, 까나리 액젓, 매실청이에요. 네. 매실청, 그 다음에 간장, 간장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간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빠지면 얼큰하게요.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그냥 다 집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네, 마늘 기본이죠. 네. 그 다음에 생강. 생강 조금 넣어주시면 비린맛도 잡고 향도 좋아지죠. 네. 그 다음에 맛도둠으로 설탕 한 큰술 정도 네,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가장 기본이면서 맛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거든요. 요즘은 선생님 그 양념도 네. 좀 덜 짜게 먹으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만의 좀 덜 짜게 만드는 양념 비법 같은 게 있나요? 그 양념을 한꺼번에 탁 집어넣지 마시고요. 네. 나눠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입맛에 맞을 때 이제 양념을 조금 남기더라도 네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슷선 파도 다 넣을게요. 양념에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념을 소분해서 나눠서 네, 넣어라. 나눠서 넣으면은 좀 한꺼번에 팍 넣을 거를 막으면서 좀 덜 짜게 여러 번 간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사람이 그 감칠맛을 느끼면 좀 덜 짜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까나리 액젓을 넣는 것도 좀 비법이지 맞아요. 않을까. 네네. 까나리 액젓은 저는 잘 쓰는데 까나리 액젓을 육류에다 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 같은 동족끼리 해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조류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면은 맛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서로.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재료들이 다 준비됐으니까 네. 이제 데쳐서 네, 한번 헹궈 놓은 무청이잖아요. 네. 그럼 무청을 이제 물을 좀 짜고요. 요거를 오늘 쓸 만큼만 한번 아, 무청도 미리 묻혀놔야 되네요. 네, 묻혀놓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네. 그냥 바로 하면은 간이 좀 덜 되는 것처럼 저는 여기 이제 무청에다가 네, 된장을 좀 넣어요. 된장을 좀 넣을 거거든요. 된장을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 된장하고 마늘하고 고춧가루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묻힐게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물 자박자박 잡은 다음에요. 다시멸치 한 대여섯 마리 집어넣고요. 푹 끓여요. 그래도 이게 된장지짐으로 맛있거든요. 아, 무청만 네. 드실 때도. 네, 무청만 이렇게 해서 먹어도 참 맛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고등어까지 올리니까 네, 무청이 더 맛있어지겠죠.
맞아요. 그 네. 무청을 그렇게 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네. 그 큰 멸치들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네요. 그 멸치도 맛있어지고요. 네. 야, 좀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네, 벌써부터 또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죠.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익히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무청을 이제 여기다가 깔기 전에 저는 살짝 또 다른 밑작업을 하는데요. 네. 이건 들기름이에요. 음. 우리나라 그 시래기나 나물들은 제가 볼 때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하고 참 맛이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들기름을 좀 한 큰술 넣고요. 여기다가 아, 들기름을 고추기름을 좀 내시나요? 네, 들기름으로 고추기름을 낼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맛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야, 굉장히 고급 요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싼 들기름을. 요즘은 참기름보다 어떨 때 들기름이 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 들기름이 싸서 먹었는데 요즘은 건강상의 이유로 들기름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태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네. 네. 기포가 생길 기포가 때. 생길 때 이제 그러면 고추기름 맛있는 맛이 나죠, 지금. 네. 그때 이제 아, 네. 이것도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무청을 맛있게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무청 자체도 너무 맛있겠죠. 그리고 이제 간이 흠뻑 배었기 때문에 나중에 드실 때도 고등어도 맛있지만 사실은 오늘은 말이 고등어 무청 조림이지만 무청이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청이 더 맛있거든요. 고등어 간까지 배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다가 얘가 조금 익을 수 있게 물을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탈 거거든요.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한 소끔 이제 익혀주시는 거예요. 아, 무청을 먼저 익혀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은 무청이 바로 넣으면은 조금 뻣뻣하거든요. 네. 부드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들기름에 고추기름 낸 거에 볶아준 다음에 또 이 자체도 또 된장에다가 밑간을 맞췄잖아요. 네. 한번 바글바글 이제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우리 준비한 고등어. 네, 고등어를 올리는 거죠. 아, 네. 이러니까 어떻게 안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아유, 고등어도 아주 통통한 걸로 잘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고등어도 아주 이야. 맛있는 거로 우리 동네 예. 마트에서 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 그 냉동은 이 생물 맛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생물을 따라갈 수 없죠. 네. 무슨 어떤 생선도 굽든 조리든 네. 생물을 드시면 확실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양념장을 다 넣지 마시고요. 어머니들 옛날 항상 조림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반만 넣으시죠. 다 안 넣으시고. 아, 그런가요? 예. 반 넣고 한번 푹 끓인 다음에 또 나머지 반 넣고. 왜냐면은 생선살이 두께가 있어서 한꺼번에 그냥 푹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저희 여기에 이제 팁은 액젓이 좀 들어갔죠. 네. 그래서 또 감칠맛이 나고 맛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익히고 싶으시면 뚜껑을 닫아도 되지만 네. 저는 이제 모든 조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뚜껑을 닫고 조리면은 그 재료가 흐물어져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그 다음에는 뚜껑을 열고 중불로 가끔씩 이렇게 국물을 좀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요. 이렇게 조리는 게 팁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뚜껑을 닫으면은 재료도 흐물어지지만은 비린내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비린내도 날리고. 냄새를 좀 날려야 되는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쭉쭉쭉 줄면서 윤기나게 졸여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에만 이제 닫아놓고요. 이렇게 열고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 7분 정도 조리면 거의 이제 익었어요. 네. 익었는데 간이 덜 배니까 7분 졸이고 나서 다시 덧 양념을 발라서 마저 이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6, 7분 정도 끓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익었어요. 네. 익었는데 이제 간이 아마 조금 덜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양념 반 썼잖아요. 예. 나머지 반을 더 올릴게요. 올려서 이러면 간이 딱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래 양념을 해야 되는 네, 거구나. 아래 그 시래기는 지금 보세요. 어우. 네, 맛있게 지금 푹 익었거든요. 약간 말린 시래기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생시래기도 이렇게 쓰면은 말린 시래기 못지않게 맛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불리는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요. 네. 네, 조금 더 부드럽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완전히 익었어요. 네. 네,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완성 접시 담아볼까요? 네. 네, 이제 갈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시래기가 저는 이제 오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네. 네, 맛있게 됐죠? 네. 네, 밑에다 좀 까시고요. 야, 이게 무청은 미리 볶아주고. 네, 양념도 이제 해주고. 양념도 해주고 네. 따로 또 덧양념까지 발라줬으니까 네. 얼마나 깊은 맛이 있을지. 거기다가 이제 궁금하네요. 고등어가 얼마나 영양가가 좋아요. DHA도 있죠. 네.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네. 네, 그 노화도 방지하고 피부에도 좋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또 네. 비교적 비싸지 않은 그런 네네, 재료인 것 가격도 같아요. 그만하면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제가 이렇게 시래기를 듬뿍 옆에다 놓을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야. 네, 야. 원래 고등어 조림에는 무가 들어가죠? 원래는 여름에는 감자를 많이 쓰고요. 네. 겨울에는 무를 쓰는데 오늘 무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면 이게 뚝배기에다가 커다란 뚝배기가 있으면은 부글부글 끓이면서 드셔도 괜찮아요. 네. 네, 저희는 냄비째 먹어요, 그냥. 예. 끓여가면서 맛있게. 양푼에도 담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등어 무청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고등어 무청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청의 밑동을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굵은 소금을 넣은 뒤 무청을 2분에서 3분 정도 데쳐줍니다. 데친 무청은 찬물에 담가 헹군 뒤 체에 걸러내주세요. 그런 다음 물에 식초를 넣고 손질한 고등어를 헹군 뒤 키친타월에 올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까나리 액젓, 매실청, 진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을 섞은 뒤 어슷 썬 대파를 넣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무청에 된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냄비에 들기름과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밑간한 무청을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고등어를 넣은 뒤 양념의 절반을 넣고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중불로 줄이고 국물을 끼얹은 뒤 7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양념을 넣고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고등어 무청조림이 완성됩니다. 네, 이어서